안녕하십니까. 송영욱TV의 송영욱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트렌드 코리아 2026으로 본 투자 전략 두 번째 시간입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6의 10대 키워드 이미 5개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휴먼 인더 루프, 필코노미, 제로클릭, 레디코어, AX 조직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요. 오늘 말씀드릴 것은 나머지 5가지인데요. 픽셀 라이프, 프라이스 디코딩, 건강지능, 1.5가구, 근본이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가 픽셀 라이프인데요. 쉽게 말하면 쪼개서 사는 삶, 이렇게 제가 조금 쉬운 말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픽셀이란 말이 아주 작은 단위를 의미하는 말이죠. 그리고 라이프는 삶, 생활 이런 것이죠. 그래서 작은 단위의 소비, 생산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덩어리 대신 작은 조각으로 쪼개서 산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음악 CD 전체를 사지 않고 좋아하는 한 곡만 뭐 스트리밍하는 거, 그리고 부동산이나 미술품, 콘텐츠 등을 잘게 잘게 쪼개서 조각 투자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픽셀 라이프의 한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뮤직하우에서 여러분들 그 저작권 관련된 거 사보셨습니까? 저도 조금 사봤는데요. 요즘에는 저작권이 만약에 뭐 1억 원짜리다 그러면 그것을 뭐 5천분의 1, 뭐 만분의 1로 쪼개서 조그만 단위로 이렇게 저작권을 파는 그런 상품들이 바로 이런 조각 투자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상품들이 되게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와 관련돼서 토큰 증권이라고 해서 영어 약자로는 STO라고 하는데요. 토큰 증권이라고 해서 거대한 물건을 조금씩 조각내 가지고 그 조각낸 부분을 증권으로 만들어서 증권을 판매하려 하면은 그 증권을 산 사람들은 그 큰 물건의 지분을 취득하는 형태로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예전에 전통적인 투자 방식은 어떤 것이었냐면 한 번에 큰 돈을 투자하는 거였습니다. 부동산도 내가 내 돈으로 전부 다 투자해서 부동산 하나 자체를 다 소유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지금은 작게 나누어서 투자하는 그런 방식이 트렌드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전체를 매입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을 조각화시켜가지고 일부 조각만 투자하는 그런 플랫폼도 생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호텔을 투자한다 그러면 예전 같으면 호텔 전체를 사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호텔에 만약에 201호실만 나는 산다. 이렇게 전체 부동산의 조각만 사는 방식이 바로 조각 투자 방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요즘에 그런 부동산 조각 투자 플랫폼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뭐 카사, 루센트 블록 이런 부동산 조각 투자 플랫폼도 굉장히 유행하고 있다.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술품도 예전에는 만약에 20억짜리 미술품이다 또는 30억짜리 미술품이다 이런 고가의 미술품들은 우리가 살 수가 없었잖아요. 너무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 미술품을 뭐 5천분의 1, 뭐 만분의 1로 쪼개가지고 조각 투자 형식으로 투자하는 방식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아트테크 조각 투자가 또 트렌드를 형성하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 진짜 고가의 미술품 같은 것을 내가 살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지분 투자 형식으로 조각으로 조금씩 조금씩 살 수 있다. 이런 점들이 과거와 달라진 투자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금융상품에서도 그런 거죠. ETF나 리츠처럼 소액으로 분산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들이 지금은 일반화돼 있잖아요. 이것도 과거 같으면 부동산 하나를 통째로 샀어야 되는데 부동산을 소액 ETF 투자로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픽셀 라이프의 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업이나 업무 관점에 봤을 때 소비자도 필요한 만큼만 쓰고 싶다는 그런 욕구가 강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교육이라고 하면은 정규 과정 전체를 듣는 것이 아니라 특정 스킬만 배우는 짧은 클래스만 듣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고요. 구독 서비스도 묶음형으로 하는 것보다 원하는 구독부만 맞춤형으로 구매하는 요금제가 점점 활성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나 상품이 있다면은 이제 쪼개서 팔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회사를 운영한다고 했을 때 이제는 어느 하나 전체를 파는 것보다는 작게 쪼개서 팔 수 있는 구조로 만드는 것이 좋다. 요즘에 보면 그 양배추 같은 경우도 한 덩어리를 파는 게 아니라 그걸 4분의 1로 쪼개서 파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어느 하나의 상품을 쪼개서 파는 조각 투자의 방식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할 때도 이제 이렇게 나누어서 판매하는 방법들을 고안해서 판매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곱 번째 트렌드 키워드는 프라이스 디코딩입니다. 좀 쉽게 말하면 가격을 집중 해부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프라이스란 말은 가격이란 뜻, 디코딩은 해석이란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이 왜 이렇게 매겨졌는지 한번 따져보겠다. 이런 것이 또 트렌드를 형성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커피 전문점 라떼가 5,500원이다 그러면은 예전에는 그냥 무작정 5,000원, 5,500원인가 보다 하고 먹었는데 지금은 원가는 뭐 500원 수준이지만은 브랜드 이미지, 상권, 임대료, 프리미엄 분위기 비용 등이 가격에 포함됐다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상정해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 헬스장이 월 10만 원이라고 하는데 단순한 시설 사용료뿐만 아니라 24시간 운영하면서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성, 위치, 접근성, 코치 상담 등 서비스 가치가 녹아든 가격이라는 것을 분석해보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 펀드 수수료 같은 경우도 예전엔 그냥 무조건 값싼 수수료, 뭐 ETF든 펀드 좀 수수료가 적은 거, 증권사의 위탁 수수료도 좀 적은 것을 선호한다고 했다고 하면은 지금은 수수료가 좀 비싸도 성과가 더 좋으면은 그걸 선택한다. 이렇게 바뀌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투자 관련된 유튜브 보면은 비용이 가장 저렴한 것을 우선시하는 그런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비용을 저렴하게 좋은 ETF를 가입하고 좋은 펀드를 가입하는 것도 좋은데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성과가 더 좋은 펀드를 가입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수수료만 보지 말고 어떤 펀드 ETF의 1년 수익률, 3년 수익률, 5년 수익률이 굉장히 높다고 하면은 저 같으면은 수수료 좀 높은 걸 선택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수수료가 낮은 거, 보수가 낮은 거 이런 것만 선택하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물건이나 서비스 가격을 볼 때 이제 여기에 어떤 가치가 포함되어 있을까 이런 것들을 먼저 따져봐야 됩니다. 커피 값은 단순한 음료 값이 아니라 분위기나 서비스료도 포함이 되어 있다. 헬스장 비용은 단순한 그 헬스장 기구를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의 위치, 코치, 상담료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업자 관점에서 봤을 때도 소비자들이 단순하게 이제 싼 것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가격 속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하면은 그 신뢰를 가지고 그 상품을 구매한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내가 판매하는 상품이 이 가격이 왜 타당한지를 설명할 수 있는 가격 전략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덟 번째가 건강지능입니다. 저는 그냥 건강지수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지능지수를 IQ라고 하죠. 감성지수는 EQ라고 하는 것처럼 HQ는 그냥 건강지수로 좀 표현하는 것이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건강 관리 능력이 바로 곧 경쟁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건강과 관련돼서 스마트워치로 자기 심박수, 수면 패턴을 체크하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운동 강도를 조절하고 훈련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졌죠.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손목에 시계 차는 정도 수준에서 이제는 이제 스마트워치를 통해서 건강도 관리한다.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트렌드입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다이어트를 해야지가 아니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균형을 계산해보고 자신에게 맞는 식단을 꾸준하게 유지하는 것,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제 아들도 보니까요, 단백질 그람수, 뭐 탄수화물 그람수, 뭐 지방 그람수, 자기가 먹는 음식물의 그람수를 재가지고 먹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예전과 달라진 다이어트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투자와 관련돼서 이제 노후 준비가 단순하게 연금만 준비하는 게 노후 준비가 아니라 의료비를 관리하는 것, 그리고 헬스케어가 투자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연금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 건강, 그리고 내 건강과 관련된 의료비 준비, 그다음 헬스케어와 관련된 투자 방법,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노후 대비가 단순히 연금만 챙기지 말고 건강 관리 비용을 따로 준비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보험, 노후와 관련된 예를 들어서 실보보험이 될 수도 있고 실비보험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보험도 중요해졌고요. 그다음 헬스케어 관련된 ETF,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헬스케어 시장이 굉장히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사실은 나이가 들어도 건강에 신경 쓰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노년에도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헬스케어와 관련된 ETF도 점점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 관점에서 헬스케어 ETF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기나
바이오에 투자하는 ETF 이런 것도 앞으로는 점점 더 성장하는 산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개인 생활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단순하게 운동해야지가 아니라 데이터에 기반한 관리를 생활화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은 스마트워치로 심박수도 보고 수면 패턴도 보고 칼로리도 확인하는 이런 데이터 기반의 건강 관리가 생활화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건강을 지키는 것이 나중에 나의 돈도 지킨다는 그런 생각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제 주변에 제 친구들을 봐도 그렇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과 사업자 관점에서 봤을 때 소비자들은 이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원합니다. 예전처럼 획일적인 건강 서비스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맞는 건강 서비스를 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헬스케어 시장도 이제 원격 의료, 그냥 직접 병원에 가서 의료 진료를 받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서 원격 의료도 점점 활성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데이터 기반의 건강 관리도 점점 더 활성화될 것 같고, 그리고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디바이스, 뭐 그게 워치 형태일 수도 있고 웨어러블 형태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스마트 디바이스가 굉장히 활성화될 것이다. 그래서 맞춤형 서비스 제품을 기획하는 것이 굉장히 어떤 회사의 사업 방향으로서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관리하면 나중에 병원비로 돈 세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죠. 투자는 그래서 연금뿐만 아니라 건강도 함께 챙기는 것이 진짜 노후 준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홉 번째 키워드가 1.5 가구인데요. 쉽게 표현하면 혼자 살면서 또 함께도 사는 가구 이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혼자 살지만은 필요한 때 같이 산다 그런 의미고요. 혼자 원룸에 살다가 주말에는 쉐어하우스에서 모임을 갖는 거. 이거 혼자 살면서 또 때로는 같이 사는 것이죠. 그리고 주방과 거실은 같이 쓰고 방과 화장실은 각각 쓰는 그런 형태의 룸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이런 것도 1.5 가구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뭐 스마트 홈과 관련된 기업들, 그냥 공유 오피스를 주로 하는 기업들, 그다음 주거 플랫폼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유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개인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면요. 개인 투자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요. 부동산 직접 투자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자체가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쪼개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리츠나 부동산 펀드, 주거 플랫폼 관련된 기업들이 좀 유망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공유 주거 서비스, 쉐어하우스, 1, 2인 특화 플랫폼 같은 그런 것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개인 생활 관점에서는요, 혼자만의 독립성을 지키면서도 필요할 때는 함께 할 수 있는 균형 있는 생활 방식이 중요하다.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옛날에 책도 있었고 그런 말들이 굉장히 회자됐었는데 요즘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지만 우울해지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고 합니다. 혼자는 좀 외로울 수 있기 때문에 혼자만의 독립성, 혼자만의 편한 생활도 하면서 때로는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생활 방식도 중요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는 혼자 살지만은 그래서 개인 프라이버시를 더 중시하지만은 때로 주말이나 어떤 특정한 날에는 공유주택에 모여가지고 서로 얘기하는 그런 생활을 또 중시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유 오피스 같은 것이 비용은 줄이면서 또 외로움도 덜 수 있다는 이런 장점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 기업이나 사업자 관점에서 본다면은 개인의 독립성과 공동체적인 여러 사람의 니즈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서비스 개발이 점점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것의 대표적인 게 스마트홈이죠. 스마트홈은 뭐 각종 에너지 절약, 안전, 편리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공유 오피스는 작지만은 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쉐어하우스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혼자 살기도 하지만은 함께 살기도 원하는 사람을 연결해주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유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10번째는 근본이즘인데요. 쉽게 생각하면 기본 중심 생각이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좀 더 이해가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AI 시대일수록 진짜가 무엇이냐, 본질이 뭐냐, 기본이 뭐냐 이런 생각으로 점점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다이어트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되게 많이 있었죠. 뭐, 포도 다이어트, 사과 다이어트, 귤 다이어트, 굉장히 많은 것이 있었는데, 요즘 다시 기본으로 돌아오는 다이어트가 많다고 합니다.
식단과 운동으로 다이어트하는 방식. 이게 기본으로 돌아오는 거죠. 이런 것이 근본이즘의 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클래식이나 아날로그 한동안 터부시했는데 또 다시 클래식이나 아날로그가 각광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도 근본이즘의 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시장이 좋을 때는 막 단타 투자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가치 투자, 양주 투자로 회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근본이즘의 한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그렇죠. 그냥 단기적인 수익을 노리는 단타 투자보다는 꾸준하게 돈 버는 가치주나 배당주에 장기 투자하는 기본적인 투자 방식을 더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조금 인기가 없었던 통신, 전기, 식품, 제약 이런 기본적인 생활과 관련된 기업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크게 성장하고 그렇지는 않지만 꾸준하게 배당을 주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이제 다시 또 각광을 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개인 생활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요, 이제 건강 관리도 화려한 다이어트, 이상한 테마성 다이어트보다는 기본이 되는 식단과 운동이 더 중요한 다이어트 방법이다.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이렇게 실천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게 되었죠. 돈 관리도 복잡한 금융상품보다 기본에 충실한 연금과 투자 중에서도 분산 투자, 그리고 정기 투자, 장기 투자, 이런 기본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기업과 사업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기업도 어떤 전통적인 것과 현대적인 것을 융합한 상품을 가지고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 아날로그, 장인 정신이 담긴 그런 상품들도 이제 다시 각광을 받기 시작했고요. 진짜 좋은 원재료, 정직한 브랜드 스토리 같은 기본 가치에 집중하는 그런 기업들이 신뢰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10개의 키워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트렌드는 소비에서 시작하지만은 돈이 되려면은 투자까지 연결돼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의 트렌드를 읽었을 때 단순하게 멋지다,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게 투자랑 어떻게 연결되지? 이렇게 한번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그 트렌드를 잘 적용해서 투자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 트렌드를 읽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은 투자로 연결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소수의 승자가 되려면은 트렌드를 투자로 연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트렌드 코리아 2026을 투자의 관점에서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투자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